뉴욕시 보건국이 올 가을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에 대비해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8일 펜타닐이 레고 박스에 담긴 채 적발됐는데 이는 뉴욕시의 펜타닐 압수건 중 최대 규모의 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소기업들의 폐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안으로 피해를 본 플로리다 지역을 방문하고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올 가을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에 대비해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에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상됨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은 한 번의 예약으로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보건국장 애쉬윈 바사는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장 알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대의 뉴욕 시민은 계절성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부는 인플루엔자 활동은 예측할 수 없고 또 1년 내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펜타닐이 레고 박스에 담긴 채 적발됐는데 이는 뉴욕시의 펜타닐 압수건 중 최대 규모의 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단속국은 맨해튼 링컨 터널 입구에서 사탕처럼 생긴 펜타닐 1,500정이 레고 박스에 포장된 것을 발견하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해당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압수는 뉴욕시의 펜타닐 압수건 중 가장 많은 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특별마약검사관은 레인보우 펜타닐이 사탕처럼 생겼다며 새로운 형태의 펜타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의 한 관계자도 이번에는 펜타닐이 레고 박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펜타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린이들이 사탕처럼 생긴 펜타닐에 노출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약 단속국은 원필 원킬 제목의 펜타닐 교육 캠페인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3,600만 건의 치사량을 압수했으며 이 중 50만 개가 뉴욕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소기업들의 폐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뉴욕주 소기업 폐업률은 28%로 전국 폐업률 20%보다 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도 애리조나주, 미시간주와 함께 폐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기업 폐업률이 가장 낮은 주는 버지니아주로 폐업률이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임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다만 팬데믹에 살아남은 소기업들은 작년보다 매출과 고용이 늘었습니다. 전국에선 35%, 뉴욕주에선 30% 소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빠르게 온라인 판매로 전환한 기업들의 회복이 가팔랐습니다. 소기업 업주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물가였습니다. 상품 원재료 비용뿐 아니라 운송비, 인건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식당의 경우 경쟁 때문에 빠르게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안으로 피해를 본 플로리다 지역을 방문하고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질 바이든 여사와 피해 지역을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시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현지 기업, 상인 및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정을 듣고 구호 및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연방주정부 당국자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현재 대응 상황과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연방, 현지 주정부 관계자들의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플로리다 내 허리케인 이안 피해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06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최소 4만 600명의 주민이 거주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뉴욕주가 학생 1인당 학교 예산으로 전국 평균 대비 거의 2배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가 새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에서 2023학년도 주전역 공립교 지원 예산은 총 34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정부 연간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별 지출에 해당하고 전체의 15.6%를 차지합니다. 지난 학년도에 비해서는 6.7%가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으로는 32,757달러의 교육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89%가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 등록 감소로 1인당 지원액은 전 학년도보다 9.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CBC 측은 보고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 지역과 저소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뉴욕주의 교육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선별하는 등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교육 부문 예산을 늘려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CBC는 효과적인 예산 지출 계획 수립과 함께 학교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31조로 이는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줄여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자 국가부채가 늘고 이자 부담도 증가하는 등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전망 규모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변하던 간에 1년 전에 예상한 모든 것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예산국도 이미 올해 초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우려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국가 부채가 내년에 소폭 줄었다가 2024년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경기부양 법안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도 5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비판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슬그머니 장벽 건설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장벽의 일부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립국이 급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국경 장벽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여름과 가을 대통령 선거전에서 트럼프가 짓던 국경 장벽을 단 1피트도 더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통령 취임 뒤 일부 지역에서 장벽 건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립국하는 사람이 역대 최대이기 때문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숨기는 것은 민주당 내 지지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접경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내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고 홍보하는 등 미립국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목상 임금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노동자의 53.4%의 임금 상승률이 도시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6%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연은은 고인난 속에서 임금 인상 추세가 강해졌지만 노동자 다수의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했다며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실질 임금이 하락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임금이 내린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률 중간값은 8.6%로 지난 25년간 실질 임금 하락률 중간값 6.5%보다 높았고
보통 하락률이 5.7%에서 6.8% 수준이었지만 이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실질 임금 하락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이 구인난 극복을 위해 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하버드대를 포함한 명문대 MBA 지원자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직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취업 시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대졸자들이나 직장인들이 굳이 MBA에 진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하버드대 MBA 지원자는 15% 이상 줄었고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도 지원자가 13%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일대와 시카고대, 뉴욕대 등 유명 MBA 과정도 지원자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예일대 입학 사정 담당 책임자는 미국 취업 시장의 상황이 MBA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직원이 사직하면 새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연봉을 올려준 기업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MBA 지원을 고려하던 직장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MBA 2년 학비가 2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직장인들이 크게 인상된 2년간의 연봉을 포기하는 데다 20만 달러의 학비까지 부담하면서 MBA 학위를 취득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에 한국 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친서를 어제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에 분명한 이해를 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관련 내용은 친서에 없었느냐는 질문에 친서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순방 이후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와 한인간호사협회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크로싱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됩니다.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시간 지난 4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한국 시간 5일 원달러 환율이 1,420원으로 4일보다 8원 내리는 등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9시 반쯤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 6번 전철 플랫폼에서 25세 남성 승객이 정체불명인 남성에게 떠밀려 선로에 추락했지만 주변 승객들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에 미국의 캐럴린 버토지 및 베리 샤플리스, 덴마크의 모르텐 멜달 등 3명이 선정됐으며 샤플리스 박사는 21년 만에 노벨상을 2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젯밤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7일 밤 잭팟 당첨금이 최소 4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카고가 여행 전문 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실시한 미국 최고 대도시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이후 6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이 사무실 축소, 일부 서비스 종료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에 새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저녁에는 안개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7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미랄의 밤 함께 오셔서 또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갈게요. 여러분 미랄의 밤에서 만나요. 10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